그 OX 문제를 중간중간에 풀어놓으세요. 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자, 이번에는 아까 결격사회 중에서 지금 두 덩어리 했어요. 첫 번째가 제한능력자 했고요. 두 번째가 파산자 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형벌입니다. 형벌. 형벌을 받는 바람에 결격자가 되는 거. 형벌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인데 종류가 9가지나 있습니다. 그 종류를 알아야 될 건 없어요. 근데 벌 받았다고 다 결격자로 삼으면 그것도 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로 삼습니다. 금고 이상 그러면 금고하고 거의 징역이에요. 사형도 있긴 한데 사형은 사형 받는 사람이 뭐 내가 결격자다 그거 걱정할까요? 목숨을 걱정해야지.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자,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여기서 이제 금고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금고도 깜빵 가는 거예요. 감옥소. 근데 징역도 똑같아요. 감옥소 가는 건데 차이가 징역은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돼요. 금고는 강제로 일을 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금고 10년, 징역 10년 그러면 징역 10년이 더 무겁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다 깜빵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별거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형벌에 선고가 딱 내려져야 돼. 선고.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처벌 받을 때까지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보시면 A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수사라고 부르죠. 수사. 이 수사하는 데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제 조사해서 증거를 막 찾지요. 이 증거를 찾는 방법은 가만히 보면 이제 압수수색 하는 거 들어보셨죠? 아니면 불러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돼요.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거 갖고 추궁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수사고요. 그래서 증거를 찾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벌 주라고 재판으로 넘겨요. 재판으로 넘긴다는 얘기는 판사 앞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끌고 가냐면 검사가 끌고 가요. 검사가 그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 맞으니까 벌 줘야 되겠다고 싶으면 검사가요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걸 공소제기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일으킬 기자에다가 소예요. 소를 일으킨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이 쉽게 얘기하면 판사 앞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소. 아마 뉴스에서 기소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예,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판사가 뭐 하냐면 증거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 벌 줘요. 그게 바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형벌이에요. 형벌 어떻게 한다고요? 선고 이렇게. 그리고 이 선고받은 요 형벌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1심에서 만약에 벌 받았어, 징역을 받았어. 그런데 항소 안 해버리면 확정이에요. 근데 이제 항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딱 가서 결정이 나야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받고 이게 확정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죄인. 그럼 그때 죄인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벌 받아야죠. 받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행이죠. 저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은 교도소에서 집행해요.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벌 받을 수사, 그 다음에 재판, 그 다음에 집행. 3단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선고가 이게 있고 확정된 이후부터 죄인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을 결격자로 삼을 수 있고 결격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선고가 있은 이후에요. 그래서 선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을 때는 아직은 결격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결격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요걸 이해하셔야 돼. 선고가 있은 이후부터 결격자가 되는 거. 요거, 그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마디 한 겁니다. 좀 무거운 벌을 받아야 결격자로 삼는다, 법은. 두 번째, 선고가 있어야 결격자가 된다. 이거죠. 근데 선고 받으면 이제 집행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집행의 모습이 두 가지야. 하나는 선고 받고 죄인으로 됐는데, 그래도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판사가 봐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유예 처분을 하면 집으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도소로 진짜 보내는 수가 있어요. 교도소로. 그러면 실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판사가 이제 안 봐주는 거고 이건 봐주는 거고.
근데 판사가 봐주는 것도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보면 위에 거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판사가요 선고를 밀어놓는 경우가 있어. 유예라고 하는 것은 훗날로 밀어둔다 이 뜻이요. 뭘 밀어놨다고요? 선고를 밀어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집행유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행유예는 이런 말이 어렵죠. 뭘 밀어놨겠어요 이건? 집행을.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선고 요것을 밀어놓은 거고 집행유예는 이걸 하고 요걸 밀어놓은 거야.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볍게 처벌하는 거예요? 선고유예는 이걸 밀어놓고 이걸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유예 받았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선고가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선고할 것을 하려다가 안 하고 밀어놓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가 징역 6월에 선고유예 처한다 이렇게 되면 징역 6월을 원래 판사가 뭐예요? 때리려고 그랬어. 선고. 그랬다가 그걸 안 때리고 뭐예요? 밀어놓는다. 이 밀어놓은 기간은 무조건 2년이고 이러면 어떤 이제 효과가 있냐면 2년 동안은 선고를 안 해. 못 돼요. 근데 2년이 잘 지나버렸죠. 범죄 저지르지 않고. 그러면 그 뒤로는 영원히 선고를 못 때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근데 선고를 이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잘 근신해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2년 그 기간 중에 준수상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이 선고유예했던 형을 선고를 해버려 이제.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떻게 잘 보내야 돼. 그죠? 누가 옆에서 막 시비 걸어도 싸우면 안 돼. 도망가야 돼. 응? 시비 걸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뭐 정당하고 막 그래도 하여간 싸우다 보면 쌍방폭행이 돼. 그러면 다 저거 날아가 버리는 거야. 누가 시비 가려고 빨리 도망가 버려야 돼. 응? 이게 선고유예, 선고유예. 그러면 결론은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선고가 미뤄졌기 때문에 선고가 없는 거고 따라서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결격적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선고가 없는 겁니다. 사실 선고가 아직 없는 거예요. 결격자 아닙니다. 근데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은 자 징역 1년에 자, 집행유예요. 줄여서 집유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 1년을 판사가요. 때린 거예요. 이거 선고한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데 깜빵 교도소 가는 것만 2년 동안 어떻게 밀어놓은 거예요. 선고유예는 판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선고유예 처한다 그래도 무조건 그 기간이 2년이에요. 근데 집행유예는 판사가 얘기합니다. 그 기간을. 짧을 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것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은요 5년 동안 잘 지내야 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잘 보내야 돼. 만약에 집행유예 받은 2년 동안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상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취소시켜요. 그래서 뭐예요? 깜빵 보내버려 바로. 그러니까 잘 보내야지 이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위하고 다른 게 이 사람은 선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죄인인 거 확실하죠. 이 사람이 결격자로 삼아도 할 말이 없죠. 이때 이 사람이 결격사유기간은 집행유예 받은 요 기간 동안 결격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면 몇 년 동안 결격자예요? 2년 이렇게 돼요. 요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 요 집행유예가. 응?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기간이 몇 년이죠? 2년이라고 하셔야 돼. 막 더하고 그러면 안 돼. 거의 지문 5개 중에 하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를 착각하면 틀려버리게 되는 거야. 선고유예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깨고 착할 선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착할 선자. 그러면 결격자 아니야. 착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진짜 그래요.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초범이고 또 법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막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집안 환경도 좀 불우하고 좀 그래. 그게 마음이 안쓰러운 거야 판사가. 그래서 선고유예를 해주는 거야. 예? 그래서 착할 선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도소로 가는 경우는 이것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먼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7년 감옥살이 해야 돼. 이렇게 여기가 지금 7년 선고인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앞에 저 7년 선고가 여기예요 여기. 예. 그러면 깜빵에서 이제 7년 동안은 결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7년 다 살고 나오면 이때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그래요. 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깜빡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두부 한 번 먹어야 되겠지. 두부.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몇 년 동안 결격자예요?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니까 이 사람의 총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이 돼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감옥에 있을 때 여기 7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3년을 안 붙이면 이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없다고 사실은. 왜요? 깜빵에 있으면서 부동산 할 건 아니잖아. 감옥소에 들어 있으면서 부동산 할 게 아니잖아. 근데 이론적으로 결격자라고 해. 근데 별 의미가 없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3년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그렇지만 총 결격 사유 기간이 몇 년이냐 물으면 여러분은 10년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 답은 실질적으로 요거지만 이거 집행 종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만기 석방이다.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다는 뜻이야. 자, 두 번째 경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살았는데 5년쯤 됐을 때 내보내줘. 이렇게. 이것을 집행면제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선고받은 형을 다 살진 않은 거예요. 특히 집행면제는 남은 형기 2년을 없애준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2년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은 실제요 7년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게 줄어서 5년 살면서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집행면제. 이 사람 같으면 집행면제 받으면 그때부터 또 얼마 동안 결격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3년 더. 이게 실질적인 결격사유 기간이 되지요. 이게 뭐예요? 집행면제. 집행면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특별사면이에요. 특별사면 이것도 좀 들어보셨을까요? 광복절 특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특별사면의 줄임말이에요. 특사 이렇게 하는 게. 자, 특별사면입니다. 집행면제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집행면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대신 그 사람은 그때부터 몇 년 더? 3년 더 이렇게. 이게 특별사면입니다. 근데 이 특별사면 자체를 가만히 보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특별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고 대통령은 이거 할 때 어떻게 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게 문제예요. 대통령 마음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특별사면을 대통령이 할 때 누구한테 할까요? 보통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사면 시켜주겠죠. 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재벌 총수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특별사면을 받지. 우리 같은 사람은 특별사면 받을 일이 없어. 대통령이 모르거든. 뭐 알아야 뭐 사면을 해주든지 받든지 하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요. 이게 특별사면이에요. 그런데 특별사면과 좀 구별되는 게 일반사면이라고 있어요. 일반사면. 자, 일반사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검정 사람을 하얀 사람으로 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사면이에요. 죄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혹시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면 일반사면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어떻게 죄인이 아니니까 바로 교도소장은 석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죄인이 아니게 됐으니까 즉시 석방이 되고 이거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즉시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3년 붙고 그런 거 없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일반사면. 특별사면하고 구별하셔야 되겠지. 같은 사면이지만 요거. 자,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특별사면과 굉장히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유사한 게 가석방이라고 있어. 들어보셨죠? 가석방. 성탄절 가석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석가탄신일 가석방. 그런 거 있죠? 그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특별사면과 유사해요. 근데 이제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석방이라고 나오는데 이 가석방은 가짜 석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5년쯤 살았는데 집으로 보내줘요. 특별사면하고 똑같네. 중간에 보내주니까 차이점은 이런 가석방은 나머지 형기가 안 없어져요. 그대로 존재해요. 아까 집행면제인 특별사면 어땠어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아있으니까 가석방된 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녀 형기를 집에 와서 집행을 받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 형기를 집에 와서 집행받는다고 해서 문 밖을 못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다만 멀리 갈 때는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감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녀기가 지나잖아. 그러면 여기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3년 더 결격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가석방이요. 근데 가석방은요, 누가 되는 거예요? 가석방은?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한 모범 죄수가 있어요? 죄수가 모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모범 죄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가석방 대상자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일반사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특별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보통 좀 대통령 아는 사람 대상으로 하죠. 우리가 교도소에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서 가면 제일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 유일한 통로는 뭐예요? 가석방이에요. 가석방이 되려면 모범수가 돼야 되고, 모범수가 되려면 점수를 따야 돼요. 점수 가지고 해요. 거기도 학력고사 뭐 수능처럼 점수 갖고 한다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막 수능 공부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검정고시 공부하는 사람, 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왜 공부해요? 감옥소에 가니까 막 공부에 미치게 했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통과해야 점수 따는 거예요. 오로지 목표는 빨리 나오는 거예요. 목표예요. 그게 가석방이에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교도관이 뭐 시키면 말도 잘 듣고 교도관이 점수 주니까요. 그래서 교도관이 교도소를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동남아인지 아니면 남미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는 교도소가 막 넘쳐나가지고 교도소가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그걸 다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폭들이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폭들이 딱 잡아. 그러면 교도관은 얼마나 좋겠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하고 있어? 조폭들이. 그럼 조폭이 누구요?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교도관 말 잘 들으니까. 저기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형사정책을 배울 때 교도소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도소를 다른 말로 별칭으로 거기도 학교 얘기가 나와. 범죄자의 학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모든 범죄자를 다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게 뭐가 있어? 범죄 수법이야. 그것도 과장되게 막 하면서. 그거 다 배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의 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또 사회 나와서 다시 뭉쳐서 또 범죄 저지르고. 그러니까 교도소에 보내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 빨리빨리 사회 복귀시켜야 돼. 그래서 정상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참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거니. 자, 근데 여기 보면 교도소 요거 보면 원칙은 이렇습니다. 선고받으면 그때부터 죄인. 그때부터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특별사면처럼 집행을 면제받은 때까지 결격사유 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년 더 결격자가 됩니다.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더, 면제받은 때부터 3년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결격사유 기간이 몇 년이 될까요? 4년이 되는 겁니다. 3년 붙어서. 그리고 나서 요 세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 그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일반 사면을 받은 사람은 3년이고 뭐고 바로 벗어나고,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은 3년 더 오고, 가석방 된 사람은요 잔영기 지나고 3년 더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세 가지를 잘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는 거니까 원래 벌금 같은 거 물어갖고는 결격자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구류를 며칠 살았다. 구류 같은 경우도 감옥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류는 한 달이 안 되는 걸 구류라고 그래요. 사는 기간이 한 달 이상, 한 달부터 징역이나 금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류 이런 거 며칠 살았다고 결격자가 되지는 않아요.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만 벌금은 예외가 있어요. 벌금이지만 이게 300만 원 이상 벌금이고, 그것도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중개사법상 결격자로 삼습니다. 벌금 정도인데 예외적으로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무거운 벌인 금고 이상의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는 거, 그게 원칙입니다. 금고, 징역 이런 거예요. 그런데 벌금이지만 액수가 300 이상이고 중개사법에 걸려들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몽땅 갖췄다고 하면 그때는 3년 동안 예외적으로 결격자가 됩니다. 예외가 있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예외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중3벌, 중학교 3학년, 뭐 그다음에 벌이 아니가 중3벌. 그죠? 저희 학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왔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중학교 때 시골에 있잖아요. 저희 시골은 지금 인구가 이제 한 10,000명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군이야. 응? 산골짜기야. 근데 거기에 학원이 있었습니다요. 영어 수학 학원이.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다녔어. 근데 그 학원 원장님이 서울 의대 중퇴 하신 분이야. 몰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런데 그분이 영어를 막 아침에 한 6시부터 7시 반까지 매일 1시간 반씩 가르쳤어. 하루는 영어, 하루는 수학, 하루는 영어, 하루는 수학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서울에 와서
해보니까 그때 배운 것 가지고 고3까지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그 선생님이 무조건 암기예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발음은 엉망이에요. 무조건 암기예요. 외워오라는 거예요. 못 외우죠? 시험 보죠? 못 외우죠? 바로 시키죠? 그러면 박달나무 있어요. 박달나무 이만한 거 그걸 어디서 딱 갖고 그게 무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구타가 아니고 체벌을 하지. 체벌을 해도 이런 데 때리는 것은 양반이요. 머리를 때려요. 의대 중퇴예요. 근데 머리를 때리는데 어디를 때리냐면 정중앙을 때려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은가 봐요. 제가 수십 대, 수백 대를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만져보면 여기가 좀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순간적으로 딱 물어봐. 대답을 3초, 2초 내에 못하죠? 그러면 머리통을 때리는데 한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따다다! 이렇게 때려요. 한 세네 대를 때리는데 손이 올라오면 손 부러져요. 그러니까 맞을 때 어떻게 맞냐면 막 손을 뻗으면서 맞는 거예요. 그걸 몇 년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암기하기 싫어도 암기하고 하고. 나중에 중학교 여기 왔는데 여기 중3 때 전학을 딱 왔는데 학원을 딱 그때 학원 가야 된다고 해서 갔어. 다 배운 거예요 그때. 좀 학원 가다가 말았어요. 그때 뭐 기초 영어, 성문 기초 영어 뭐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고3 때 가도 그 영어 문법은 그 문법 그대로야 그냥. 중3벌이에요. 중3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또 사람이 그냥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해서 다 될 게 아니야 또. 어쩔 때는 좀 맞을 때는 또 맞아야 되는 것 같아. 중3벌. 자, 요거 이제 확인합니다. 이제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인데 200만 원 벌금이에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관왕 액수가 딸려. 결격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법을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벌금 물었어요. 이 사람 결격자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액수나 이건 되는데 이거 형법 위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3관왕이 돼야 돼요. 중3벌. 그 다음에 중개사법 위반인데 500만 원인데 과태료예요. 이 사람 결격자입니까? 아니에요. 결격자? 아닙니다. 과태료가 형벌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과태료 형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 내는 거지만 벌금도 돈 내잖아. 같은 돈을 내도 벌금으로 내면 전과 기록이 납니다. 과태료는 아니야 그냥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관왕입니다.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얻어맞아야 돼. 피할 수 없어요. 절대. 자,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그죠? 300만 원 벌금을 받는 것과 두 번째 중개사법 위반인데 1000만 원 과태료를 받는 것과 1000만 원 과태료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제 3의 길은 없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이거? 1000원 아니야? 1000만 원이야? 어떻게 할 거야? 2번. 그래도 2번이요? 네. 돈이 많은 게 뭐야? 이게 결격자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이건 결격자예요. 3년이나. 개공이라고 하면 등록이 잘려요. 일반 보조원이나 이런 건 해고사유예요. 해고사유. 그러니까 벌금이 무서운 거야. 과태료는 참을만 해요. 자, 이렇게. 요거 아셔야 되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 끝났죠.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행정처분으로 갑니다. 행정처분요. 자, 여기까지 잘 보면요. 제한능력자 그러면 판사가 개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빼고서. 판사. 거기서 뭐 개시 뭐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자도 판사가 개입하죠. 선고, 법관. 그죠? 여기 형벌 누가 개입해요? 형벌 누가 때려? 판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판사가 선고하잖아. 대부분 판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기는 구청이나 시청하고 관련돼 있어. 행정처분.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자 자격 취소가 나와요. 자격 취소 나오면 이건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격 정지가 나와요. 자격을 스톱시키는 거지.
자, 세 번째요. 자, 교재 보시면 안 돼. 자, 세 번째. 등록 취소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업무 정지, 영업 정지를 받게 돼요. 자, 이런 네 가지 행정처분이 있어. 이거 받으면 받은 사람이 결격자가 된다 이 말이야.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증을 갖고 있는 공인인증사가 얻어받는 거예요. 자격 박탈이죠. 이 사람이 결격자가 돼요. 자격 정지는 요거 좀 아셔야 돼. 남 밑에 일하는 소공이 얻어받는 게 자격 정지예요. 자격증이 있다고 다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일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정지를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이 사람이 결격자예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전부 다 부동산 사장님이 얻어맞는 거고 이때 이분들이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예요. 그런데 결격자가 되는 거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취소란 글자가 왔죠? 취소. 그러면 취소 받을 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예요. 여기 취소 또 왔죠? 그러면 취소 받을 때부터 3년 동안 또 결격자다.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정지 받았죠?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요 사람이야. 수공이 자격정지 6개월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결격자예요. 일 못해요. 이런 뜻이요. 자, 여기 정지 또 나왔죠? 정지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결격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업무정지 4개월을 받았어. 그러면 개공은 4개월간 일을 못하게 돼요. 결격자여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등록 절차 공부할 때 업무정지 중인 개공이 폐업하고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등록 신청하면 등록을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이유는 결격자여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여서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오냐면 여기까지 보면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은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출제해요. 자격정지 받은 소공은 3년 동안 결격자가 아니가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고 정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쉽습니다. 시작합니다.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인데 원래 등록 취소가 되려면 법에서 딱 써놨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등록 취소된다고 사유를 막 법에서 써놨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런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면 그 등록 취소에 들어간 것 때문에 등록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어떻게 처분이 돼요. 이렇게.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록 취소 처분이 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 들어가고 그 때문에 등록이 잘리면 3년간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요렇게 요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잘리더라도 결격 사유 기간 요 3년이 안 붙더라 이런 뜻입니다. 등록 취소에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세 가지만큼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시거나 법인이 해산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을 못 갖추게 되었다 미달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가 결격 사유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에 해당돼 가지고 등록이 잘리잖아요. 그러면 등록만 잘리고 3년은 따로 붙지 않아요. 요게 뭐냐면 예외예요. 예외. 예? 예외. 원칙은 뭐예요? 등록 취소예요. 나머지 세 가지 빼고 나머지 등록 취소 사유들은 등록 취소가 되죠. 그럼 몇 년 동안 결격차가 돼요? 3년 동안. 원칙은 3년 붙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 붙은 예외 세 가지. 이거 보려고 하는 이거. 시험에서 이게 중요하겠죠. 이해를 해보시면 요 세 가지를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말이에요. 오픈해서 일하다가 이때쯤 돌아가신 거야. 사망. 원래 돌아가시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등록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청에 가면 등록 대장은 아직 남아있다고 기록은. 그래서 우리 법은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관청이 그 내용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대장을 말소시키라는 차원에서 등록 취소 사유로 하고 있어. 사실 등록 취소 안 해도 사망한 시점에 등록은 저절로 없어진 걸로 법적으로는 취급하는 거야.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등록을 자르게 돼 있다. 그래서 한 3달 뒤에 등록을 잘랐다고 해보세요. 개공 A의 등록을 잘랐어요. 그 원칙은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자예요? 3년. 등록 잘렸으니까 3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시장에서 오픈도 못하고요. 중개업시장에서 일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게 등록 취소가 됐는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걸 하려고 한다면,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돌아가셨던 분도 때에 따라서는 부활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년 안 붙이는 겁니다, 이게. 붙이면 이상한 겁니다, 이건. 법인의 사망이 뭐예요? 해산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사망, 해산. 자, 두 번째요. 등록 기준 미달로 갑니다. 등록 기준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등록 기준 그러면 자, 실, 사.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무실이야.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오픈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무실은요, 영업하는 내내 유지시켜야지. 근데 이 사람이 요 점포를 2년간 계약했는데 2년 된 시점에 재계약을 안 해버린 거예요. A가. 왜냐면 월세 나가는 게 아깝고 월세 없이도, 그러니까 사무실 없이도 집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재계약을 안 하고 집에 들어앉아서 영업을 하더라는 이겁니다.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록 기준인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가 요때 어떻게 해? 없앰으로써, 재계약 안 함으로써 못 갖추게 바뀌어버렸죠? 이걸 뭐라고 평가해요? 등록 기준 미달로 평가해요. 이런 일을 갖다가 관청이 알게 되면 관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런 경우도 또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찌르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관청이 알게 돼요. 조사 나가봤더니 없어, 이게. 기준 미달이야. 그러면 등록을 자를 수도 있다. 한 4개월 있다가 들켰다고 해봐. 그러면 등록 취소됐으니까 원칙은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왜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등록이 잘린 겁니다. 요 시점에. 그런데 이 사람의 등록이 잘리니까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보다 더 좋은 사무실을 얻고요. 더 큰 사무실을 얻어갖고 등록 잘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등록 신청을 해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실무교육비 얼마 안 들어요. 실무교육 받고 다시 사무실 얻어서 등록 신청을 해왔을 때 이 등록 신청을 등록 잘린 적이 있다고 해서 3년 동안은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받아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왜요? 이 사람이 등록이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요. 없앤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해소가 되었잖아요, 지금.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정상이잖아요. 등록을 받아줘야지, 이걸. 등록 잘린 적이 있다고 무조건 그냥 획일적으로 안 돼요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준 미달 때문에 등록이 잘렸을 때 등록만 잘리고 3년의 결격사유에 관한 붙지를 않는 것이에요. 자, 기출문제 하나 내봐요. 맞춰보시는 거요. 등록 기준 미달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가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출제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 사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글자로 나왔어요. 기준 미달이라고. 여기 기억하셔야 돼. 암기하셔야 돼. 자, 이해를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암기.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나오죠. 요게 중개사 법령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결격 사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결격 사유 이걸 보고 있어 전체적으로. 근데 갑자기 결격 사유 얘기가 또 나오더니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결격자가 되니 안 되니 얘기를 또 해. 이게 뭔 얘기인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시험 보기 하루 전까지 질문 받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까 그걸 제가 매년 연구를 해봐요. 생각하고 물어보고 막 그래. 자,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이 사람이 이때쯤 돼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기죄에 걸렸어.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서 초범이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쳐봐. 자, 이 사람요. 깜빵 갑니까, 교도소? 안 가죠. 집행유예니까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초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사람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자. 얼마 동안 결격자입니까? 5년? 그럼 안 된다니까. 3년 더 하면 안 된다니까. 집행유예가 지문 5개니까 무조건 하나라니까.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치? 2년이지, 2년. 2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자, A라는 사람이 요때쯤 돼서 피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어. 돌봐주는 결정을 받았다고. 후견 개시. 그럼
그럼 피성년 후견 인이 된 거 아니야. 요때. 한 6개월 뒤에. 그럼 이 사람은요, 결격자 됐습니까, 또? 됐지? 언제까지 이 사람은 결격자인가요? 계시니까. 종료. 요때 종료됐다고 쳐봐. 그럼 요때가 종료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요 사이에 이 사람은 결격자 맞죠? 이 사람 여기 결격자 맞고요. 자, 이 사람이 2018년도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인 거야. 이 사람이 요때 연말에 가니까 또 일이 벌어진 거야. 이번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요때쯤에 연말에 가서 18년 연말 이렇게 해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 파산자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파산이니까 선거부터 복권 될 때까지. 복권이 요때 됐다고 해봐. 복권 결정을 받을 때까지 결격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A가 지금 이거 결격사예요. A가 결격사유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결격사유가 하나밖에 없어라는 법이 없어요.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 결격사유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없어. 이 결격사유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이러면 이 사람의 결격사유 기간을 정할 때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최초로 결격사유에 빠진 날, 요 날이야, 요 날. 이게 시간적 순서예요, 지금. 요 날부터 최후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날이 요 날이지. 그러면 이 사람의 결격사유에게는 요때부터 요때까지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맞죠? 한 사람이 결격사유가 3가지 있다고 해서 요거 끝나고 다시 요거 몇 년이라면 여기다 붙여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따로라고. 이게 이제 원래 모습이야. 그런데 지금도 잘 보셔야 돼. 이 사람이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자가 됐죠? 결격자가 되면 이 사람은 중기업 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현재 현업을 하고 있는 중기업 사장님을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내쫓는 방법이 뭐냐면 등록 취소야. 그러면 결격자예요.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이걸 파악한 뒤에 통보를 받아요.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그런데 이 등록 취소도 지금 보고 있는 결격사유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지금. 그러면 이때 등록 취소가 됐어.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 지금 원칙은. 그러면 이런 경우 가만히 보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게 표면적으로는 몇 개예요? 결격사에 해당되는 게 A한테 표면적으로 몇 개냐고 이거 지금 보면 2개지. 이것도 3년 동안 결격자라며 2개지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맞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결격사유는 몇 개예요? 몇 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결격사유는 몇 개예요? 요 집행유예 받은 요거 하나예요. 이거 받는 바람에 등록이 잘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거 없는데 등록 잘렸을 리가 없어, 지금.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결격사유가 몇 개예요, 이거? 표면적은 2개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뭐예요? 이거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을 자르긴 해. 내쫓는 방법으로. 근데 3년 안 붙이자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지. 실제 결격사유가 몇 개인데, 실제는 하나야. 위에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등록 취소밖에 없다고.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 바람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이 사실은 결격사유가 표면적으로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아니고 하나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그러면 봐주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봐주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위에 걸 바꿉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 위에 걸 사기죄가 아니고 A가 말이에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봐. 파산 선고를 받은 A는 결격자 맞죠? 언제까지 결격자예요? 복권될 때까지. 자, 복권되는데 이 사람 10년 걸렸다고 해봐요. 10년. 이게 복권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동안 결격자가 돼야 돼? 1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결격자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겠지? 취소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년 늘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10년이야, 이 사람.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위에 거 하나야. 파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나오면 이게 다른 결격사유 원인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다 그랬을 때는 이것 때문에 따로 3년은 붙이지를 맙시다.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가 몰라.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이 지금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 그럼 집행유예 받은 2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벌써. 이걸 안 붙인다고 해서 결격자로 삼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고. 결격자로 삼긴 삼아. 근데 원인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고 봐서 이거 2년 결격자로 본다 이 말이요. 따로 3년을 붙이지 않고.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자야.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 복권될 때까지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결격자로 삼아. 그게 2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근데 이것 때문에 등급 잘리기는 하는데 이거 잘렸다고 해서 또 3년을 따로 붙이지는 않는다. 요게 요거지. 좀 수월하게 넘어간 것 같기도 해, 눈빛이. 자, 이거 합니다, 이제. 업무정지. 요것만 지나가면 할 게 없어, 이제. 오늘 다 한 거예요. 자, A란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야. 업무정지 몇 개월? 4개월. 그럼 이 사람은 4개월 동안 결격자입니까? 네. 그런 거야. 영업정지를 당하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양반이 누구? 개공이요, 개공. 이 사람요. 이랬을 때 이 중개업소에 일하는 B라는 소공이나 B라는 중개보조원이 있다면 이 사람도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될까요? 이 사람도 같이 결격자가 됩니까? 정지받으면 정지받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 개공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 보조원도 개공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결격자 안 돼요. 결격자 안 돼, 이 사람은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되는 거지. 결격자 아니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음날 딴 데 중개업소에 바로 취직할 수 있다고. 증 갖고 있는 소공이라면 바로 사무실 오픈할 수 있다고. 결격자 아니에요.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사장님만 받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지. 저렇게 돼 있으니까 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B가 이 중개 사무실에 가서 사장님은 못 나오고 종업원이 나와서 종업원이 일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는 일 못해. 사장님 못하는데. 자, 그런데 뭐냐? 중요한 거. 법인일 때예요, 법인일 때.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4개월입니다. 그럼 4개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 개공인 법인은 똑같이 결격자가 됩니다. 저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개공이에요. 그럼 4개월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인에 B라고 하는 임원이 있다 또는 사원이 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같이 4개월 동안 결격자가 될까요? 결격자가. 원래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니까? 개공이니까. 개공 아니잖아, 여기. 개공 아니에요. 여기가 개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인은요, 법인 개공은 껍데기야, 껍데기. 법인 개공이 뭐 계약서나 씁니까? 아무것도 못해. 눈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자주 오지 않은 이 사람들이 주인이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들이. 그러니까 회사를 이렇게 망쳐놨을 때 이 사람들은 결격자가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했다고? 이런 임원사원도 같이 결격자로 삼는다고 법을 정해놨다고. 조문이 있다고, 조문이.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럼 만들어놨으니까, 조문이 있으니까 결격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게 또 법인은 껍데기라고. 이렇게 한 통속을 보고 실질은 여기야, 여기. 한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만 임원 이 사람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임원이 바뀐다는 거. 임원이 교체가 된다는 거. 보면 자, 영업정지를 요때 당했어. 근데 그 전에 잘못은 요때 저질렀고 사유는 이때 발생했고 근데 이때 처음 영업정지를 받으면 이게 4개월이잖아. 그럼 4개월 동안 A라는 법인은 법인 개공의 정확히는 이 법인인 개업공인에서는 결격자예요. 그럼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그 기간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되는 사람은 이 법인 개공이랑 같이 결격자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B라고 하는 임원 사원 요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야. 그런데 임원을 가만히 보니까 임원이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에 임원은 B, C, D가 임원이었고 그 다음에 현재 영업정지를 당했을 당시는 B, C, 갑이 임원이야. 그러면 만약에 영업정지 당했을 때 요때 같이 요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임원은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인 B, C, D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분 당시의 임원인 B, C, 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B, C만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면 안 되지.
B씨 T가 돼야 되는 거야. 사유 발생 당시에 요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에 임원들로 일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맞지. 갑한테 만약에 그 불이익을 주면 갑은 억울해서 못 살아요. 이 사람 지금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다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법인이 영업정지 당했으니까 당신도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 돼서 일 못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억울해서 못 산다고요. 그리고 D는 지금 어디로 가고 없죠? 그래도 일단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D를 갖다 추적해 봐야 돼.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채소 팔고 있어.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돌아오시면 되고. 갔더니 부동산 사무실을 그럴듯한 걸 내고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같이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언제적이라고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사람이라고.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다섯 번째 덩어리. 다섯 번째 덩어리는 뭐냐. A라는 법인 계공이 있어요. 멀쩡해요, 멀쩡해요. 파산 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업무정지 받은 것도 아니고, 등록이 잘린 것도 아니고, 결격자가 아니에요. 멀쩡한데, 문제는 이 법인에 B라는 임원이 있는데, 또는 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격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임원이. 그럼 이 사람, B는요, 결격자 된 거 맞죠? 그럼 이 사람이 결격자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결격자로 삼아야 됩니까? 삼아야 됩니까요? 이 임원 한 명이 결격자가 됐다고 해서 법인까지도 다 결격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삼아야 되겠다. 삼아야 되겠다. 이것이. 왜요? 한 통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똥이 이쪽으로 튀었었죠? 반대로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불이익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인 개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격자가 되는 그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 법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예요. 법인이 파산 선고 받았다든지, 법인이 영업정지 당했다, 법인이 등록 취소 당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격자가 돼, 법인이. 두 번째는 법인은 멀쩡한데 이것처럼 임원 사원이 파산 선고를 받고 결격자가 되는 바람에 법인이 결격자가 되는 게 또 하나 있지. 법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결격자가 되는 길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제 교재 정리해봐요.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 있죠? 이 부정행위자는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봐요? 5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지금 보고 있는 결격사에 들어갑니까? 결격사가 5덩어리 12명을 얘기했어요. 제한능력자, 파산자, 형벌받은 사람, 행정처분 4가지. 5번째는 불똥 튀는 거. 이 5가지 중에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험만 못 볼 뿐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따라서 시험 부정행위자는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행위자지만 시험만 못 볼 뿐인 거예요. 자, 또요. 자, 이런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 12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시험 볼 수 있습니까? 네. 자, 미성년자 분명히 결격자 맞죠? 근데 시험 볼 수 있잖아요. 파산자 결격자 맞습니까? 네. 시험 볼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 결격자 맞습니까? 네. 시험 볼 수 있어. 점수는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람. 이 사람요 지금 교도소 안 갔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결격자 맞죠? 네. 얼마 동안? 2년. 유예기한 2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죠? 시험 볼 수 있습니까? 네. 학원 다닐 수 있죠? 네. 집에 있다니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결격자 맞습니까? 네. 얼마 동안? 1년 그러면 안 되지. 야. 4년 이렇게 해야지. 결격자 맞죠? 시험 볼 수 있습니까? 네. 교도소에 있는데? 네. 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 본다고 하면 갔다 오라고 그래. 학원 다닐 수 있습니까? 학원은 못 다녀. 깜빡해서 학원 갔다 오러진 않아. 자, 이런 사람. 결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나와요.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원칙은 시험 보는 건데 누가 시험을 못 볼까요?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동시에 시험을 못 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로 자격을 취소당한 양반이죠. 자격 취소한 사람은 몇 년 동안 결격자예요? 3년. 동시에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시험도 못 봐요? 3년. 이 사람만 결격자 중에 시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됐어요? 네. 자, 교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재는 7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가로 1번에 미성년자예요. 첫 줄에 보면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즉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자, 셋째 줄. 미성년자는 혼인을 했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만 19세에 달해야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거요. 결혼해도 소용없다는 뜻. 다음 페이지 가시면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제목이 나와 있고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되고 대신에 반가로 4번 넷째 줄에 가시면 그러나 반가로 4번 넷째 줄 박스 밑에 박스 위에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을 제한받는 자는 아니므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29회 출제 지문이에요. 가로 3번 가시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파산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반가로 3번 보면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 채권자에 대해서 재무의 전부를 변제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복권 신청했어. 그래도 복권된 건 아직 아니야. 따라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결격자는 맞습니다. 아직까지. 다만 그 뒤에 나온 것처럼 복권이 되었다면 비로소 어떻게 해요? 결격사에서 벗어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 복권 신청 중이다. 그러면 결격자가 맞고 복권 되었다. 그러면 결격자에서 벗어났고 그거 구별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보면 회생 나와요. 회생. 전체를 다 밑줄 긋지는 마시고 반가로 4번에 보면 첫째 줄 뒷부분에 개인 회생 나왔죠? 회생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거 하나 하시고 가로 4번입니다. 밑에 제목 두 줄만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어떻게 됐다고요? 종료되거나 가로 하는 거 무시하시고 둘째 줄 집행이 어떻게 됐다고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뭐다? 결격자. 그러니까 집행 요거네요. 여기 없는가요? 이거네요. 집행이 종료되고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몇 년간은 결격자다? 3년. 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거기 집행이 면제된 날 거기 있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특별 사면. 집행 면제하고 뭐 같은 뜻이에요? 특별 사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시게 되면 80페이지에 가로 5번 보십니다. 가로 5번에 보면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렇게 나왔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자라는 뜻이고 제목만 필요한데 옆에다가 선고유예 받은 사람 적어 놓으시고 자,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가 무조건 아닙니다. 착할 선자 이렇게 써두시고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를 혼동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6번은 자격 취소고요. 자격 취소받은 사람은 몇 년간 결격자다. 3년. 그 뜻이고 가로 7번은 자격 정지지요. 그 자격 정지 받은 사람은 가로 7번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목만 필요합니다. 가로 8번 보면 등록 취소된 후 이렇게 나왔죠. 저 줄 가운데에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 동안 결격자다?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가시면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반가로 2번에 예외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사망과 해산이에요. 이게 3년 안 묻는다는 뜻이에요. 예외라는 건 3년이 안 묻는 거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등록 기준 미달. 기준 미달이 두 번째 나오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이 뭐예요? 결격사유. 자, 요 세 가지요. 3년 안 묻는 거 세 가지 있었죠. 어디 갔습니까? 지워버렸나요? 요거. 예. 3년 안 묻는 것을 암기를 해봅니다. 사자를 따고요. 기자를 따고요. 결자를 땁니다. 사기결. 그 다음에 끝에다 혼자를 집어넣으면 이 암기 방법에 혼을 불어넣는 겁니다. 사기결혼.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외치는 거 사기결혼 이렇게 하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기로 해놓고 왜 안 가냐고. 사기결혼 이렇게. 근데 진짜 막 아침에 애들 막 챙겨서 내보내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여자분들이 대단해요. 남자들은 그거 못할 거야, 아마. 그죠? 너 알아서 빨리 가. 이렇게 하지. 그렇습니다. 자, 사기 결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9번 제목만 밑줄 그어두시고 제목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목만.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10번. 가로 10번. 제목 두 줄 밑줄 긋고 별표를 해주십니다. 이건. 별표. 근데 거기서 보면 가로 10번 제목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요? 사유 발생 당시에요? 사유 발생 당시에요. 이 처분 당시로 한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이 결격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결격자. 그죠? 근데 만약에 법인이 업무정지 받은 그 기간이 지났어. 그럼 벗어난 거예요. 결격사유에서.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인데 법인 영업정지 받은 기간 끝났어. 그럼 임원도 벗어난 거예요. 그죠? 가로 11번은 중산벌이에요. 중산벌. 제목만 필요합니다. 중개사법 위반이죠. 300 이상이죠. 벌금 받았죠. 과태료 아닌 벌금 물었죠. 그러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중산벌. 오른쪽 페이지 12번째요. 가로 12번. 12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등록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는 뭐요? 법인. 제목에서 보면 누가 결격자가 된다는 뜻입니까? 가로 12번은 누가 결격자가 되겠다? 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 누구 때문에? 임원 사원 때문에. 임원 사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법인 얘기하려는 거예요. 법인이 임원 사원들 때문에, 결격자인 임원 사원들 때문에 결격자가 되더라. 가로 12번. 됐죠? 자, 저한테 3분만 주세요. 3분만. 뭐냐면 중개사무소 설치 부분을 할까요? 지금부터 쓰는 중개사무소 설치 부분이 저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할 텐데 한 문제가 출제돼요. 사무소 설치에 대한 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사무실 1개여야 돼. 영업장소인 사무실이 2개, 3개 있으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사무실 1개. 따라서 동시에 2개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개공이에요. A예요. 여기 지금 보면 광명시에 등록했어요.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 이 광명시에 등록된 개공이, 자, 사무실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을 갖다가 과천에다 사무실 또 하나 둬요. 이거예요, 이거. 개공이요. 사무실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1개. 등록도 1번, 사무실도 1개. 그것도 등록관청인 광명시 관내에 여기다 하나 두는 거야. 그런데 광명시 관내, 광명시 내에 있는데 딴 데 또 사무실을 두거나 아니면 과천에 또 두거나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법 위반이에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실 2개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무실 있는 사람인데 여기다 사무실을 두는 게 아니고 파라솔을 치고 여기 앉아가지고 명함 뿌리고 막 작업하고 그래.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사무실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분양 사무실 앞에다가 파라솔 치고 거기서 영업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업장소가 2군데 나왔잖아. 그러면 위에 이거에는 안 걸리지만 이것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법이 이거예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하면 안 돼. 이거 뭐예요? 설치 금지. 이것은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파라솔, 천막 이런 거, 컨테이너 이런 거 얘기하고 위에 것은 요것은요 안 움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위에 건. 근데 어쨌든 2개는 취지가 똑같죠. 영업장소가 2군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걸리면 1학년 일반.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 때문에 본 거예요. 사실은 임의적 뭐예요? 등록 취소 사유에 요거 꼭 하셔야 돼. 줄여서 임등치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요것 때문에 본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자, 실무적으로 보면 사무실 여기가 있어요. 사무실? A의 사무실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에요. 지금 개공인 사무실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찾아오기 힘들지. 그래서 이 대로변에다가 조그맣게 뭐가고 막 그런데 여기 얻어가지고 간판 여기다 걸어놔. 여기서는 그냥 손님 맞이만 해. 손님 맞이만. 그래서 막상 뭐 좀 구체적인 상담이나 이런 건 여기 와서 다 해. 그러면 이거 이중 사무소예요? 아니에요, 이거? 저것도 이중 사무소예요. 저기서는 계약서 안 써요. 저기서는 뭐 그냥 손님만 맞아가지고 커피만 드리고 바로 가요. 소용없어요. 다 이중 사무소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만약에 여러분 자리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자리가 안 좋아. 뭐 거기 앉아있으면 손님이 오냐고. 그러면 대로변에 나와가지고 거기다 파노스를 치고서 또 천박 치고서 응? 뭐 명함 뿌리면서 일할 수 있잖아. 돼요, 안 돼요? 그게 밑에 거예요, 그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법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막아놓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쉬었다가 이걸 계속 설명드립니다.